돼요. 안 돼요. 그거 뭐 몇 분 늦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죠? 자, 그러니까 교재를 꺼내보세요. 이 친구 뭐 이상한 센 이런 거는 챙겨오고 못 가져왔다고? 복사를 해줘야지 그러면. 그치? 기다려봐. 오늘 거 할 부분에 대해서 프린트를 해줄 터이니. 근데 잃어버린 거야? 아니면 있긴 있는데 못 가져? 그래? 확실하지? 알았어요. 그래, 그대들이 원하는 대로 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죠.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이제 본격적으로 나머지 정리 부분 얘기할 건데, 나머지 정리 있잖아. 전에 방학하기 전에 수업했던 거 기억나니 혹시? 그대들 4명은 다 들었던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기억나니? 뭐 했었던 건지? 뭐 식 쭉 써가지고 거기다가 특별히 뭐 x 값에 뭘 넣어가지고 좌변이랑 우변이랑 숫자 바꿔주고 맞춰주고 했던 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나 모르겠어요. 그 단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고1 수학 특히 첫 학기에서 제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요 단원이니까 꼭 다들 잘 봐봐. 준서도 오늘 수업을 잘 들으면 나머지 정리 이게 뭔지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감을 잡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풀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잘 봐봐. 22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누기 기호가 쭉 나와 있는데 그거 보면은 fx라는 녀석을 gx로 나눴을 때 그 다음에 몫이 qx 그리고 나머지가 rx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 저 기호는 뭐지? 흠칫 하고 이렇게 놀라게 되는데 괜찮아. 이 fx라고 하는 걸 앞으로 이런 게 나오면 f든 g든 뭐 q든 r이든 상관없이 괄호해가지고 x 붙이고 영어로 나오는 이런 게 나오면 뭐다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x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게 꼭 2차식이라는 게 아니라 2차식일 수도 있고 3차식일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어쨌든 x에 대해서 쭈루루루 긴 식이구나. 긴 식 대신에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그것만 잘 생각을 해줘. 그래서 문제에서 뭐 자주 나오잖아. fx 뭐 그다음에 gx 뭐 이런 거 자주 나오니까 이런 거 나오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식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숫자 나누는 거랑 사실은 똑같은 거다라는 거지. 숫자를 나누는 걸로 예를 들면 100을 3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죠? 그래요. 그대들이 잠이 깼는지 확인하려고 한번 물어본 거야. 33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1 이렇게 나오잖아. 요거는 기본이죠. 이렇게 기본인데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10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100이라는 것은 이퀄 뭐 나누는 수 곱하기 목 3 곱하기 33 그리고 나머지 1 더하는 거 요걸로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 이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요 관계랑 똑같이 얘를 위치를 딱딱 맞게 써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눔을 당하는 식 fx라는 녀석은 나누는 식 gx 곱하기 qx 목 플러스 나머지 rx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순서가 똑같아, 그치? 100, 3, 33, 1 이 순서고 여기도 fx, gx, qx, rx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된다는 거죠. 요거 식 쓰는 거 요게 바로 오늘 수업의 알파이자 오메가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요것만 잘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 나눔을 당하는 수, 당하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목 플러스 나머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요게 첫 번째 중요한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예 그냥 그 다음에 나오는 것까지 한꺼번에 설명하려 그래. 자 봐봐 준서야 여기 숫자 나누는 거에서 3으로 나눴잖아. 3으로 나누면 이 숫자가 좀 바뀐다고 하면 나머지로 나올 수 있는 수는 어떤 것들이 있니? 3으로 나눈다고 했으면 수진 이 친구 왜 멍 때리고 있어? 자 3으로 나누면 나머지로 나올 수 있는 수는 뭐가 있니? 질문이 너무 어려웠나? 자 3으로 나누면 나머지로 나올 수 있는 건 0 그러니까 나눠 떨어지는 경우 아니면은 1이 나오거나 2가 나올 수 있어. 나머지가 3이 나올 수 있을까? 나누는 수가 3이면 나머지가 3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치? 왜? 나머지가 3이 나오는 순간 차라리 몫을 하나 올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치? 그거랑 똑같이 요게 이제 나누는 식이잖아? 나누는 식이 만약에 2차식이라고 한다면 나머지로 나올 수 있는 건 2차식 이상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기본 1차식 차수가 하나 낮아져서 기본 1차식이 된다 이거지. 왜? 2차식이 나오는 순간 요걸로 또 나눠가지고 몫을 차라리 하나 올려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얘를 빼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뭐 나누는 식보다는 차수가 하나 낮은 거 그게 나머지가 나온다 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래요. 자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으니 이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죠. 자 필수 예제 5번을 보면은 필수 예제 5번은 한번 신나게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밑에 거 푸는 거야. 자 필수 예제 5번 계속해서 오늘은 식 쓰는 연습을 좀 할 거예요. 필수 예제 5번 첫 번째 거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 되도록 하라.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나눔을 당하는 식 나와 있지. x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식 그리고 그 다음에 나누는 식도 나와 있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아무리 봐도 몫에 대한 얘기가 없지. 그치? 몫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뭐라고? qx라고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그리고 이 qx라는 걸 물어볼 때도 있지만 보통은 qx가 뭔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별로 없고 끝까지 안 구하고 어떻게든지 한번 피해 가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몫이라는 의미로 qx를 씁니다. 왜 qx 쓰는지 아니? 몫이라고 할 때?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몫이라는 게 이렇게 써요. 자, 뭐라고 발음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스펠링이 이래요. quotient 정도 읽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 이게 몫이야 영어로. 그래서 q를 보통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네. 나머지가 얼마래요? 2x 플러스 1. 자 보니까 나누는 것보다는 확실히 나머지라는 녀석이 차수가 하나 낮지. 그걸 한번 눈여겨봐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a하고 b값 여기랑 여기에 있는 값을 구해달라 라는 거지.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갑자기 속이 답답해져요. 왜? qx라는 녀석도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전개를 하며 그래가지고 어떻게 계수 비교법을 쓰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이 나오게 되면은
대부분 수치대입법으로 가게 돼요. 수치대입법으로 가려면 식에서 뭐 넣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딱 봐도 x에 뭐 넣으면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요거 개수도 모르는데 인수분해를 하겠니? 안 하겠지. 지금 이거 더 이상 인수분해 할 게 없어요. 2x 플러스 1 정도면 요것만 인수분해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인수분해는 중학교 때도 했던 거니까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니? 얘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녀석을 그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지. 왜 갑자기 인수분해를 왜 인수분해 한다고요? 수치대입법 쓰려고. 뭐 이게 항등식이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제 수치대입법을 써준대. 그러면 x에다 뭘 넣어주면 되겠어요? 딱 얘기하기를 x에다 1 넣어주고 2 넣어주면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x는 1을 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좌변에 있는 x에도 1을 넣어줘야겠지. 그리고 우변에 있는 x에도 전부 x를 찾아가지고 1을 다 넣어줘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식을 써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일단 좌변은 x 세제곱이니까 1, 그 다음에 x 대신에 1 들어가니까 a 플러스 b. 요게 이제 좌변이 돼. 그치? 좌변에다가 x에다 1 넣은 거고 우변에다가 1을 넣는 순간 봐봐. 여기 1이 들어가면 값이 얼마니? 0이지. 0이지. 0 곱하기 뭐시기 곱하기 뭐시기. 이 뒤에 있는 거 관심 없다고. 무슨 수가 나오든 아무 상관없다고. 왜? 이만큼 다 x가 1이 들어가는 순간 0이 돼버리거든. 되니? 그래요. 그래서 0 더하기 대신에 여기에도 1을 넣어줘야지. 저기 x에다가도. 그래서 3이 된다. 우변은 3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아까 qx 관심 없다 라 그랬잖아. 이거 굳이 안 구해도 x에다 1, 2를 넣게 되면 qx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이만큼이 다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야. 그렇게 해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 플러스 b라는 녀석이 그러면 1을 넘겨서 2구나 라는 요 식 하나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x는 2도 넣는다 그랬죠. 요건 어떻게 알았냐? 여기를 보니까 왠지 여기 x에 2를 딱 넣어주면 이 전체가 0이 될 것만 같거든요. 맞지? 그래서 x는 2를 넣는 것이야. 그래서 x 2를 넣으면 좌변에 나오는 거는 8 플러스 2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는 게 좌변이고 그 다음에 우변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만큼이 0이기 때문에 이쪽에 x에다 이제 2가 들어간 값이 나와야겠지. 그래서 2 곱하기 2 플러스 1 해가지고 5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2a 플러스 b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3이다 라는 두 번째 식이 나오게 돼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a 값을 구할 수 있죠. 연립방정식 쉽게 푸는 방법 조금 머리를 써보면 a 플러스 b가 2래. 근데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래. 위에랑 아래랑 차이 나는 거는 a 하나 더했을 뿐인데 인 거지. 그렇지? a 하나 더한 꼴인데 값이 2에서 마이너스 3으로 5나 줄어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5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고. a 하나 늘었을 뿐인데 우변이 변화하는 건 a 하나 늘어나서 변하는 거잖아.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 b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5 넣어주면 b 값이 나오죠. b는 7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콜? 뭐 요거 식만 이렇게 순서대로 쓰는 거 그거 하나만 하면 값은 쏙쏙 넣어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밑에 것도 거의 비슷한 유형입니다. 2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보면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가 이번에는 뭘로 나눈대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리고 몫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그냥 qx라고 써줘. qx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니까 나누어 떨어진대. 나누어 떨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니? 나머지가 얼마다? 네, 나머지가 0이다 라는 뜻이야. 나누어 떨어진다는 의미 알죠? 그래요. 나머지가 없다라는 얘기니까 뒤에 더 더해줄 건 없고 그러면 여기서 보는 순간 그럼 이건 어떡하지? 좋지 않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죠? 왜?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딱 봤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까 앞에서는 이제 QX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다른 것들을 먼저 봐가지고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으면 QX를 굳이 만들지 않고 푸는 게 더 편하고 이렇게 아까 풀었던 것처럼 근데 여기서는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QX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온 것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좌변이랑 우변이랑 결국은 같아야 되는 거지. 등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같아야 된다라는 거에서 제일 먼저 최고차항을 보는 거야. 최고차항.
왜냐하면 최고창부터 맞춰줘야 뒤에 거 순서대로 맞출 수 있으니까. 좌변에서 최고창은 x세제곱이라는 녀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변에도 x세제곱이라는 녀석이 있어야겠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x제곱이랑 qx라는 게 곱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qx는 뭘로 시작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x. 이 앞에 개수도 1이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왜? 그래야 x제곱이랑 x랑 곱해가지고 최고창이 x세제곱이 똑같은 게 하나 나와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 그래? 그러면 최고창이 x로 시작하면 뒤에 거는 뭐라고 써주냐? 차수 하나 낮춰가지고 상수를 붙여주면 된다 이거죠. 상수 쓰는 문자는 그대들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원래 있던 식에 있는 문제는 피해주는 게 좋겠지. 문자 똑같은 거 쓰면 헷갈려서 틀리기 쉽상이니까. 그럼 여기서 보니까 A하고 B 있었어? 그러면 뭐 요거를 상수를 C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이 정도까지 해놓고 이게 바로 QX다 라고 두는 거야. 그 다음 단계는 실제로 우변을 전개를 해보는 거죠. QX 대신에 X 플러스 C라는 거. 이거 어떻게 알았다고? 최고차항만 딱 비교를 해보고 최고차항 X세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이쪽에서 X제곱이랑 곱해가지고 X세제곱 만들 수 있는 거, 즉 X다라고 이렇게 최고차항을 생각했고, 그 다음 숫자는 몰라. 모르니까 문자로 둔 거야. 요거는 문제 푸는 과정에서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우변을 전개해보면 X세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C, 이렇게 6개의 항이 차례대로 나와요. 6개 맞죠? 그래요. 뭔가 잘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친구는 계속 땅만 쳐다보고 있고, 왜 땅에 여기 엑소 있어요? 엑소 없어. 자, 보면 좌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있는데, c가 아니라 2네. 자, 플러스 2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좌변이랑 우변이랑 개수들을 비교를 해줄 거예요. 어디서부터 비교를 해주면 되느냐? 원하는 대로 해줘도 되는데, 일단 좌변이 너무 복잡한 것 같으니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자, x제곱 앞에 1이 있는 거고 c가 있는 거지. 그래서 1 플러스 c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것도 x랑 cx 있으니까 1 플러스 cx, 그 다음에 상수는 c,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뒤에서부터 비교를 해보면 되겠네. 상수항은 우변에서 c잖아. 근데 좌변에서 상수항은 2지. 그러면 얘가 등호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상수항끼리도 같아야 되고 1차 항끼리도 개수가 같아야 되고 2차 항끼리도 같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C는 얼마다? 2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는 거야. 좌변이랑 우변이랑 비교하는 거야. 자, 그래서 C가 2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값을 넣어보면 우변에서 나오는 1차 항의 개수는 3이 되는 거죠. 1 플러스 2에서 3이 되고, 거기에 있는 게 왼쪽에선 B니까 그럼 B는 3 알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항도 C 값에 2를 넣으니까 3이네. 그러면 A도 3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묻는 거는 사실 C는 안 물어봤고 A하고 B만 물어봤으니까 그 부분만 답을 써주면 돼요. 어때? 할 수 있겠나? 첫 단계 이것만 잘하면 돼요. 뭐? 식 세우는 거. 여기 핵심인 거죠. 여기도 이렇게 식 세울 수 있느냐, 그거를 연습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밑에 있는 42번 확인 체크 42번 1, 2번을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뭐 값이 분수가 나온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거나 의심하거나 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믿어. 분수가 나올 수도 있지. 답이 분수가 나오기 때문에 해본 말이에요. 자, 일단 먼저 식을 세워봐봐. 식을 열심히 세우고 고개를 한번 들어서 식을 제대로 세우는지 확인해 보세요. 식만 한번 칠판에다 써드릴게. 지우기가 아깝다. 너무 열심히 푼 것 같아서. 지워야겠지? 이런 문제 풀었던 기억나지, 수진아? 너 너무 막 신나가지고 문제 더 주세요 뭐 이랬었잖아. 그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나머지 정리랑 연결된 단어냐 이게. 기억하고 있어. 그때만 해도 우리 수진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었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식을 잘 세우고 있나 봐야지. 첫 번째 거. 오, 그래. 잘 세웠네. 근데 뭐 두 번째 것도 바로 이렇게 식 세우는 거니? 아니구나. 첫 번째 거. 미안. 계속 해봐. 품. 품품. 뿜뿜. 나왔나 경은? 아닌 것 같은데. 응, 그래 아닌 것 같네. 아닌 것 같네요. 지연? 오, 그래 훌륭해, 훌륭해, 훌륭해. 두 번째 나 것도. 불렀어요. 응? 이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A, B. 어딘가에서 잘못된 것일까? 근데 왜 지수 안 오지? 연락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도현이도 그렇고. 늦잠 자나? 설마? 10시가 넘었는데? 아이오닉. 나옴? 오,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 있어봐. A 마이너스 B. 잠깐만 있어봐. A 값이 좀 이상한데? 그래요. A 값이 좀 이상하군요. 준서야, 왜 괴로워 그래? 값을 넣어보았나? 모르겠나요? 그래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죠. 뭐 한 번 더 보다 보면 또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있어봐. 똑같이 나올 것 같은데, 아까. 아까랑? 그럴 리가 있나요? 도형.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아예 전화를 해봐야겠어요. 왜? 왔어. 자, 준서야. 한번 여기 한번 식은 이렇게 세우는 거 알겠니? 일단 이 친구 눈이 잘 안 보이면 앞에 앉으세요. 응? 이렇게 세웠었지.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인수분해까지는 했겠지. 아마도 인수분해를 하니까 뭐가 나오니? x 마이너스 1 그리고 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니? 인수분해 하면.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다 x에다 1이랑 그리고 마이너스 3을 넣어라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왜? 요걸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을 넣는 거니까. 그래서 x에다가 1을 넣게 되면 좌변은 어때?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거고, 우변이 중요한데 이만큼이 다 뭐가 된다고? 0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쪽 뒤에 x에다 1만 넣어가지고 그 값인 3이 띡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x를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9a 마이너스 3b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 여기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요 위에서 얻을 수 있는 식은 a 플러스 b는 빵이다. 그리고 여기는 9a 마이너스 3b는 얼마요? 마이너스 25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2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a, b 연립방정식만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뭔가 되게 쉽게 푸시네요. 그래요. 인수분해 한번 하고 값이 뭐 넣어서 하려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좌변 우변에 쏙쏙쏙쏙 값을 넣어서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죠. 또 이런 거 풀면 또 재밌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또 있더라고. 이렇게 값 숫자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거 좋아하는. 그래요. 그래서 답은 뭔데? A는 3분의 5, B는 마이너스 3분의 5 그렇게 나오고요. 맞아요. 자, 두 번째 거는 저쪽 오른편에 풀었던 거랑 같은 유형이잖아. 같은 유형이니까 최고차항의 x 세제곱인 걸 이용해서 qx가 x로 시작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찾아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c 뭐 이런 거 하나 넣어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변을 전개한 다음에 값을 맞춰주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돼 있어요. 얼마 나왔니? a 마이너스 10 12? 그래? 자, 봐봐. 전개하면 x세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x제곱 플러스 4cx 플러스 bc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랑 좌변이랑 같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고 보니까
우변이 좀 정신 사나우니까 조금 정리를 하면 x 세제곱 플러스 4 플러스 c x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4c x 플러스 bc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값이 있는 거를 보아하니 야 여기 x 제곱항이 없어. 아니 그냥 재밌으라고 한번 오버해봤어. 자 x 제곱항이 없잖아. 근데 여기는 버젓이 있잖아. 뭘 의미하는 걸까 이게? 그래요. 뭐냐면 4 플러스 c는 무조건 0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0 곱하기 x제곱해서 이게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좌변에도 없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먼저 c 값을 구해줘야 돼. c는 마이너스 4라고 구해주고 왜? 마이너스 4가 들어가야 0이 될 테니까. 자 그러면 c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안 상태에서 이번에는 어디를 볼까? 1차 항을 봤더니 a하고 b 플러스 4c가 같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관계식이 나올 것 같아서 잠깐 홀드 해놓고 왜? 관계식 나오면 나중에 연립방정식 또 풀어야 되고 귀찮잖아. 안 나오는 것부터 한 방에 눈으로 풀 수 있는 것부터 보는 거지. 상수항을 보니까 마이너스 8이래. 마이너스 8이라는 게 결국은 이쪽에 있는 b 곱하기 c하고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c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알았다고. 그러니까 b 값은 얼마면 되겠어요? c에다 마이너스 4 넣으면 마이너스 4b하고 마이너스 8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b는 2구나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b가 2라는 것까지 나왔으면 이제 요거의 값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b에다가 2 넣고 c에다가 마이너스 4 넣어서 그럼 얼마예요? b 플러스 4c가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죠.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4가 나오죠.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a랑 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4다.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c라는 녀석은 어차피 문제 풀면서 우리가 넣었던 거니까 문제에서 보통 잘 안 물어봐요. a하고 b 값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어때? 풀 수 있겠삼? 걱정 마. 다음 페이지 나오는 것도 다 이 내용이야. 계속씩 세우는 거야 오늘은. 자 그래서 뭐 나머지 정리니 그다음에 인수 정리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방금 했던 것처럼 식 세우는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 도현? 이 친구 마치 어젯밤에 한잔한 듯한 느낌이구만. 어쨌든 어느 오세요. 왜 늦게 일어났어? 힘들었나 봐 오는데. 알겠어요. 자 24페이지 보면 이제 나머지 정리 그리고 인수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게 나머지 정리라고 하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배우는 거예요. 왜? 이거 하니까 보이루가 생각나냐? 그거 보냐 혹시? 보겸TV?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자,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건 읽어보니까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름이 나머지 정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식이 되게 복잡한 게 있어. 되게 복잡한 게 있는데 그거를 1차식으로 나눈다는 거죠. ax 플러스 b로 나눈대요. 그 전에 좀 더 간단한 걸로 나눠볼까요? x 플러스 a라고 나눈대요. 그랬더니 그럼 몫이 뭔가 나오겠지. 하지만 우리 몫은 보통 잘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그러면 1차로 나눴으면 나머지는 반드시 몇 차가 나오겠니? 상수밖에 안 나오는 거야. 상수가 그게 뭐 0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상수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상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상수 값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앞에 있는 복잡한 식에 어차피 x들이 쭈루룩 있었을 텐데 그 x에다가 무슨 값을 넣은 거랑 똑같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a를 넣었을 때 이쪽에도 마이너스 a 넣고 이쪽에도 마이너스 a 넣었을 때 그때 보게 되면 우변에는 뭐만 남겠니? 이만큼이 다 0이 돼버려. 0이 돼버리고 남는 거는 r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r밖에 안 남게 되고 좌변에는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a가 쭈루룩 들어가 있는 그 값이 나오니까 이거 요 부분을 fx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 fx 아까 뭐 x에 대한 복잡한 식을 fx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fx가 나오면 뭐라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x에 대해서 이렇게 긴 식이 하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fx라고 썼으면 여기다가 들어가야 될 거는 f-a라는 녀석이 r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을 거라는 거지. 왜? x에다 마이너스 a 넣은 거니까. 이게 나머지 정리야. 이게 나머지 정리고 이렇게 말을 써가지고 뭔 소리야 싶다면 아까 앞에 풀었던 문제도 있잖아. 두 문제 풀었던 그런 유형의 문제를 계속 푸는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문제 실제로 푸는 거는 똑같아. 똑같고 그냥 나머지 정리가 뭔지 한번 알아보고 가자. 뭐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거기 있는 예를 하나 보니까 중간쯤에 있어요. 24페이지 중간쯤에 다항식 6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쓰자. 그래요. 그 칠판도 대탕 큰 걸로 할 거야. 칠판과 그리고 책상도 네가 얘기했나? 더 큰 걸로 해달라고? 아닌가 봐. 뭐 어쨌든 책상 더 큰 걸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좀 더 이렇게 큰 책상을 두려고 그래요. 학원을 하게 되면 5월쯤에 아마 옮겨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5월까지 다니고 있을란가 모르겠다마는 다니겠지 뭐. 그치? 자, 6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요거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를 구하래요. 지수야 그래. 이 친구 네 전화번호 없어가지고 야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기가 좀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 자, 다 왔어. 기뻐. 10시 반? 30분이나 걸렸어. 자, x-2 그리고 몫이 뭔가 나왔을 테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r이라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도연아 잘 모르겠으면 오늘 수업 끝나고 꼭 동영상 봐봐. 앞부분에 열심히 설명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r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이야. x에다가 2를 넣으면 된다는 거지. 왜? x에 2를 넣는 순간 이만큼이 다 0이 돼버릴 거니까. 그래서 x에다 2를 넣으면 우변은 r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를 넣어줘야 된다는 것이야. 각각. 그러면 6 곱하기 8 해서 48 더하기 2 곱하기 2니까 4 빼기 1 해가지고 r 값이 51이구나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x에다가 2를 넣어서 그 값이 바로 나머지다 라는 뭐 그런 얘기. 그게 이제 나머지 정리인 거죠. 그 옆에 25페이지에 보면 인수정리라는 게 나오는데 뭐야 웬 정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아주 그냥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죠. 자, 인수정리라고 하는 건 나머지 정리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 박스 안에 있는 것만 읽어보면 다항식 fx가 1차식 x-a로 요게 fx라고 치고 얘가 x-a라는 녀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r이 0이라는 거잖아. 나머지가 없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f에다가 a라는 걸 넣었을 때 fa라는 값이 당연히 0이 나와야 되겠지. 왜? 원래 여기 왼쪽에서는 f알파라고 하는 게 그게 나머지가 나왔었거든. 근데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니까 f알파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특별한 건 아니에요. 역시나 똑같은 식 아까 맨키로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항식 fx에서 f알파가 0이면 fx는 r차식 1차식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같은 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슬슬 지겹지. 실제로 문제가 보고 싶을 거야. 그래서 이 부분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라고 하는 설명은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정도만 하고 실제로 문제를 풀 줄 알면 돼요. 왜? 나머지 정리를 써봐라, 구술하시오 이런 문제는 안 나오거든. 안 나오고 다음 페이지부터 나오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주르륵 나옵니다. 나오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을 좀 풀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면 되겠어요. 자, 이제 26페이지로 가서 실제로 문제를 보도록 하죠. 아까 풀었던 거랑 비슷해. 보면 26페이지 필수 예제 6번. 왜? 왔어. 휘성이 왜 안 왔냐고? 아닌데? 맞아? 휘성이 서울 간대. 서울 갔대. 갔나봐요. 휘성이 안 와서 아쉬워. 나도. 휘성이 잘생긴 것 같아. 반응이 없어요. 자, 필수 예제 6번. 자, 두 다항식 fx랑 g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각각 2하고 마이너스 1이다. 그렇게 써있어 문제에. 그러면 이걸 식으로 어떻게 옮기면 좋을까? fx라고 하는 녀석을 뭘로 나눴대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그때 몫이 뭔가 나왔겠지. 그리고 나머지가 2래요. 이렇게 해서 식을 하나 써주고 그리고 gx라는 녀석을 밑에다가 써주면 되는 거지 뭐. gx라는 녀석도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여기에 몫이 뭔가 나올 텐데 위에 거랑은 다른 몫이 나왔겠지. 당연히. 그치? 여기 나누는 식도 다르고 그 다음에 나누는 식은 같으나 나눔을 당하는 식이 달랐으니까 몫이 다를 거라고. 따라서 구분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점을 하나 딱 찍어요. 점을 하나 찍고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읽어도 되고 다시라고 읽어도 되고 땡이라고 읽어도 되고 원하는 대로 읽으세요. 뭐 정식 명칭은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옛날 분들 같은 경우에 다시 이렇게도 읽어요. q-x 뭐 이렇게도 읽으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군요. 요거 왜 붙인다고? 점 왜 찍는다고? 구분하려고.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로 구분하려고 하나 찍은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요런데 이때 2 곱하기 fx 마이너스 3 곱하기 gx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눈 그때도 뭔가 몫이 나올 거니까 또 나왔어. 어떻게? 점을 2개 찍어.
점 2개 찍어서 구분해주면 되고요. 이거 몇 개까지 찍어봤니? 나는 5개까지도 찍어봤어요. Q 프라임, Q2 프라임, Q3 프라임 그렇게도 찍어봤어. 여러 개가 막 주르륵 나오니까 각각 다 다르다는 뜻이야. 어쨌든 몫인데. 그 다음에 플러스 R이라고 해서 이 R 값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지. 나머지가 뭔가 나올 텐데 그게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지수야, 여기 위에 식에서 위에 식 자체가 저한테 X 값을 뭘 넣어달라고 이렇게 막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어. 무슨 값을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니? 식을 보면서 느끼는 점.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껴지나? 왜? 여기를 보고 알 수 있다고. X 플러스 1이라는 부분. 잘 안 보이니 혹시 번쩍거려서? 그래요. 자, 근데 왜 대답 안 해? 자, X 플러스 1로 이렇게 나눴으니까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야겠구나.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F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야. 즉 F 마이너스 1 값이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지. 그리고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으니까 요만큼은 다 0이 돼버려요. 왜? 여기가 0 곱하기 뭐식이니까 어차피 뭐식인지 궁금하지 않아. 그냥 0이야. 그리고 우변은 2만 남게 되니까 아 F 마이너스 1이 2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지. 똑같이 하면 G 마이너스 1이 두 번째 식에서 값이 나오겠죠.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1이 이렇게 톡 튀어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했어. 그 다음에 여기서 R 값을 구하려면 역시나 여기도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될 것 같아. 왜? 요게 이만큼 0으로 만들려면. 자, 그렇게 해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우변은 R밖에 안 나오고 좌변은 뭐가 나오니? 2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곱하기 G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거야.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값을 쏙 갖다 넣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F 마이너스 1이 2라 그랬으니까 아 그래 그럼 2 곱하기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G 마이너스 1이 얼마래? 마이너스 1이지. 그거를 여기다가 쏙 갖다 써주면 자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헷갈리죠. 헷갈려가지고 값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다. 괴로워하지 마세요. 앞에서부터 곱하기부터 먼저 합니다. 갑자기 초등학교 같아. 자, 2 곱하기 2는 4죠. 그 다음에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어차피 플러스로 바꿔주고 답은 7이 된다는 거죠. 뭐. 그래요. 됨?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식만 잘 세워주면 답이 저절로 튀어나와요. 저절로는 아니고 뭐 숫자 넣어서 계산하긴 해야지. 그래. 저절로는 좀 오가고. 자, 두 번째 거. 아까 수업 시간 처음에 얘기했던 그거 식 세우는 거 계속 써먹고 있는 중이지. 그치? 자, 두 번째 필수 예제 7번. 필수 7번.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4는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진대. 우와. 자, 뒤에 나머지를 쓸 공간을 일부러 남겨놓지 않았어요. 나누어 떨어진다 그래서. 왜? 나머지 더해줄 게 없잖아. 그치? 그리고 다음에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가 6이래. 자, 그러면 똑같은 식을 좌변 또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 붙여가지고 는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x 플러스 1로 나눴대 이번엔.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뭔가 몫이 하나 다른 게 나왔을 거고 플러스 나머지가 6이다. 6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지금 문제를 읽으면서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상수 a, b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보고 알 수 있는 건 x에다 2를 넣어야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젠 들어야 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 x에다 2를 넣으면 좌변은 어떻게 돼요? x에다 2를 넣었으니까 8 플러스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우변을 생각해 보니까 x에다 2를 넣는 순간 남는 게 없어. 그치? 0 곱하기 모식이니까 어차피 0이란 말이야. 뒤에 나머지도 없고 그래서 0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식이 하나 나오고요. 정리를 하면 뭐가 되겠어요? 4a 플러스 2b라는 녀석이 여기 4였으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식 요거는 이거다 라는 그 식에서 x에다 이번엔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겠지. 그치?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좌변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요. 우변은 뭐가 될까요? 이만큼 다 0이야. 요거밖에 안 남겠네. 6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a-b는 11 요게 두 번째 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식이랑 요 식이랑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a랑 b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2b라는 걸 맞춰주면 될 것 같으니 2배씩 곱해줍니다.
살포시 곱해주면 숫자 이렇게 쓰면 혼나죠. 그래요. 자, 이렇게 쓰면 오 봤더니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어. 자, 그래서 요거랑 두 개를 변변 더하면 2b랑 마이너스 2b는 사라지고 아마도 6a라는 녀석만 남고 22 마이너스 4니까 18 해가지고 a는 3, b도 값 구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a에다가 3 넣어가지고 12 플러스 2b 했는데 마이너스 4래. 그래서 b는 마이너스 8이군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됨? 자, 그렇게 해서 43번, 44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어떻게? 식만 잘 세우면 된다고. 식 세워봐봐. 문제는 못 풀더라도 식은 꼭 세워야 돼. 알지? 그래요. 여기 칠판에다 43번, 44번 식은 써줄게. 한번 세워보고 나서 맞게 세웠는지 한번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좀 봐줘. 가급적 봐줬으면 좋겠구나. 부탁해. 그래서 학원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저쪽 저 블루 빌딩 저기 5층에 무슨 윤 선생 뭐 영어 차수학 이렇게 붙어 있는 데 있잖아. 제일 꼭대기층에 저기 엘리베이터 있어요. 엘리베이터 있고 꼭대기층에 거기 있는데 그 자리가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로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 사이에 누가 체감은 어쩔 수 없지. 43번 fx는 x 플러스 3 q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gx는 x 플러스 3 곱하기 q 프라임 x 플러스 6 아니다 마이너스 2구나. 뭘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또 x 플러스 3? 네. 에이, 그거 풀었나? 이 친구들? 플러스 8. 다 식도 기네. 3x 곱하기 qx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q 프라임 x 플러스 20. 다 식 길다. 다 풀음? 다 풀은 사람? 이거 맞아요? 아닌가?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야, 이걸로 나눴대잖아. 그럼 나머지가 상수가 나와야지. 그러네. 응. 이거 아니다. 상수가 나와야 될 것이야. 그래요. 숫자가 나와야 될 거야. 그래서 지연이는 다 풀음? 아이, 아쉬워요. 이건 맞네. 이거 계산이 어딘가 틀린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야. 수진, 다 풀음? 응? 이거 실화냐? 아니 하고 있는 거. 그래요. 이 친구 왠지 급하게 하고 있다고 둘러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 준서야, 저렇게 식은 세호님? 그래요. 아니, 여기를 읽으면서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2다 라는 걸 옮기면 제일 위에 식이 된다는 거야. 그래요. 스스로 쓴 건가요? 훌륭해요. 밑에 것도 썼죠. 그러면 이제 요 식에다가는 x에다 뭘 넣어야 될까? 그래요. 마이너스 3을 더 써보세요. 그럼 f 마이너스 3은
그래요. 그렇죠. 지수? 지수 법칙은 잘 돼가고 있나? 그래. 오그라들어. 미안해 얘들아. 내가 잘못했어. 어떠함? 그래. 첫 번째 거 나왔구나. 두 번째 거는? 응? 아니에요. 도현아 왜 자꾸 옆에 준서 괴롭히고 그래? 준서야 오늘 저녁에 보충 나와. 과학이 문제가 아니라 수학이 문제라는 느낌이 살짝 드는구나. 걱정 마세요. 그대의 공부를 위해 도움을 줄 쌤이 있어요. 이거 얼마? 모르겠어요. 왜? 여기까지 나왔지? 그 다음에 밑에 식 저 밑에 식은 여기 이건 어디 갔어? 여기. 그러면 여기다가도 x에다 마이너스 3 넣으면 되겠네. 마이너스 3 넣으니까 8 곱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 f 마이너스 3이? 네. 그러면 8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16이지. 아.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여기 글씨 글씨 이렇게 쓸 거임? x 플러스 4니까 x가 마이너스 3 들어가니까 1 g 마이너스 3이지. g 마이너스 3은 얼마야? 1이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임. 자, 그래. 뭔가 행복한 표정이에요. 안 봐도 맞겠지. 자, 그러면 요거 준서야, 식 이렇게 세우는 것까지는 되니? 이게 돼야 돼. 이게 되면 사실 거의 다 푼 거나 다름없어. 이렇게 식 3개, 3줄. 그 문제를 읽고 3줄 세울 수 있나요? 이게 안 되면 연습을 해야 돼.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써 있잖아. 두 당시 fx, gx를 각각이라는 말이 없어서 그런가? fx, g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각각 마이너스 2, 1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두 줄로 쓸 수 있고, 밑에 있는 녀석 이만큼을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라고 이렇게 식 세워주면 되는 거지 뭐. 그치?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f 마이너스 3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g 마이너스 3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밑에 것도 어차피 x에다 마이너스 3을 넣어야 될 거야. 마이너스 3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8f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g 마이너스 3, 이게 r이다 이렇게로 바뀌게 되고, 왜 갑자기 얘는 어디로 갔어요? x에 마이너스 3 넣는 순간 사라져요. 사라져서 r만 남으니까 그 다음에 저기 있는 거 값 쏙쏙 넣어주면 돼. 넣어주면 r은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7 나오죠. 여기 답이에요.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래요. 지금부터 얘기해 줄게요. 바로 44번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 x에다 뭘 넣어야겠다? 3분의 2를 넣어야겠다라는 그런 거죠. 알았어.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자, 쉬어달라는 이런 간절한 눈빛 보내지 마. 알고 있어. 자, x에 3분의 2를 넣으면 여기 좌변이 조금 복잡해지긴 하지만 괜찮아. 하면 되지. 3 곱하기 27분의 8 플러스 9분의 4a 플러스 3분의 2b 마이너스 2는 빵!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위에 식에다가 x에다 3분의 2를 넣은 거야. 그러면 얘랑 없어지면서 9분의 8이 되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분수 싫어요. 그러면 아예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9를 곱해버리면 8 플러스 4a 플러스 6b 마이너스 18은 빵. 또 9를 곱하는데 요런 데다 9 안 곱하고 이러면 안 돼. 다 곱해야지. 자, 이렇게 해서 식이 하나 나오고요. 밑에 거 보니까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야.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3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는 20이다. 이렇게 해서 요 식이랑 요 식을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풀어보니까 결과 뭐 나오디? a는 그렇죠. 마이너스 8. b는 7. 그렇습니다. b는 7. 요 두 개씩 연립방정식 풀 줄 알지? 그래요. 중2에 나와요. 연립방정식은. 풀 줄 알 테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11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궁금하겠지. 오늘 어디까지 해요? 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을 텐데, 31페이지까지가 일단 목표인데 될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31페이지에
적어도 필수 예제 15번까지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군요. 근데 유형은 똑같아. 계속해서 이렇게 식 세우는 거 계속 연습하는 그런 것이죠. 자,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얘들아,
빨리 들어오세요. 반상회 하시는 분들 들어오시고. 자, 몇 페이지죠? 27페이지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아유, 뭐가 그래 즐거울까잉? 자, 27번. 27번이 아니라 27페이지. 페이지 27. 필수 예제 8번이에요. 뭐만 잘하면 된다고요? 식만 잘 세면 된다고. 문 닫아주고. 춥지? 문 닫아주고. 갑자기 춤을 추네. 자, fx를 x-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5래요. 거기 두 분.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된다고요. 문제를 읽으면서. 그 다음에 얘 똑같은 녀석을 x-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9래요. q'x 플러스 9. 그 다음에 얘를 x-2 그리고 x-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그러면 뭘까요? 라는 거에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다가 그냥 r이라고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뭐 기본적으로는 틀리는 건 아니지만 요걸 조금 더 잘 써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야. 뭐라고 써줘야 되냐면 아까 얘는 1차 항으로 나눠서 상수가 나왔잖아. 얘도 1차 항으로 나눴으니까 상수가 나머지로 나왔잖아. 그럼 얘는 몇 차 항이니? 2차지. 따라서 요 r이라고 쓰지 말고 차라리 요거를 뭐라고 써주냐면 뭐 px 플러스 q든 ax 플러스 b든 원하는 대로 하되 어쨌든 1차 항을 꼭 써줘야 된다는 거지. 아까 이거 설명했어요. 초반부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라고 해가지고 얘기했던 거. 뭐 2차 항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반드시 그거보다 한 차수 낮은 게 나오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1차 항이 나와야 된다. 라고 자꾸 딴 데 봐. 쉬워요. 문제를 열심히 풀면 쉽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너무 비인간적인 것 같으니까 또 들어주지. 후후후. 자, 요렇게 식을 세워주면 된다라는 게 여기에서는 주의할 점입니다. 그러고 나서 푸는 건 똑같아요. 왜? 요걸 보는 순간 뭘 할 수 있니? F2는 얼마? 5. 갑자기 x-2가 있으니까 2를 넣으면 F2가 되잖아, 좌변이. 그리고 여기는 F 얼마? 3은 9다 라는 거, 요 두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보면은 x에다 2를 넣는 거야. 그러면은 x에다 2를 넣으면 좌변은 F2가 될 것이고 그거는 이만큼 다 0.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x에 2를 넣는 거니까 2p 플러스 q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3 x에다가 3을 넣으면 F3는 얼마요? 3p 플러스 q 이렇게 된다는 거죠. 끝이냐? 아니야. F2 값 아까 구했잖아. 는 5. F3 값 아까 구했던 는 9. 이렇게 써주면 식 하나, 식 둘 해가지고 P랑 Q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랑 여기랑 차이가 P밖에 없네. P가 차이나. 자, P밖에 없는데 그게 값이 4만큼 차이 나니까 P는 4다라고 이렇게 써주세요. 뭔 소리냐? 위에랑 아래랑 차이가 P 하나 더했을 뿐인데 값이 4만큼 더해졌지. 그래서 P가 4다라고 해줄 수 있다는 거고 Q는 그럼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쓰면 좀 거시기 하니까 물어본 게 뭐니?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값을 쏙쏙 넣어서 최종적으로 답을 써줘야 돼. 뭐라고 썼냐? P에다 4, Q에다 마이너스 3을 넣으니까 답은 그렇죠. 4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써줘야 완전히 풀이가 끝나는 거죠. 안 어렵죠? 안 어려워. 이 나머지 정리가 1학기 하는 것 중에서 진짜 제일 쉬워. 어떻게 보면. 자, 필수 문제 9번. 보면 다항식 fx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얼마래요? 3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x 플러스 2하고 몫이 뭔가 다른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이제 다항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기 q2'x라는 녀석이 있으면 뒤에는 뭐라고? 얘가 2차 항이니까 반드시 1차식인 나머지를 써줘야 된다고. px 플러스 q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잠깐만. 아니네. 미안해요. 빨리 얘기해 주지 그랬어. 민망해라. 자,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 지우고 다시 쓰면 돼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자, 이쪽에 곱해져 있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기 fx라는 녀석은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눴을 때 4 곱하기 뭔가 다른 몫이 하나 나왔을 것이고 꿋꿋하게 px 플러스 q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야. 요게 2차기 때문에 1차로 이렇게 나머지를 써줘야 된다. 그게 주의할 점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나오는 건 f2가 얼마?
3.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2는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걸 1초 만에 파악할 수 있죠. 파악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민이 되지. 뭐 고민할 필요 없어. 요거 아까 어떻게 했었니? 얘를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인수분해를 해주면 얘는 x 플러스 2, 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2 한번 넣어주고 2 한번 넣어주고 그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x에다 마이너스 2 한번 넣어볼까? 좌변은 어떻게 되니?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넣는 거야. 그러면 4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2 플러스 1 곱하기 f 마이너스 2 이게 좌변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우변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 q2'x까지가 다형이야. 다형이 돼버리고 남는 거는 무엇? 마이너스 2p 플러스 q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7 곱하기 f 마이너스 2니까 그치? 7 곱하기 f 마이너스 2인데 f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라 그랬었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7이에요. 이렇게 써줄 수 있고 그 다음에 x에다 2를 넣는 거예요. x에다 2를 넣으면 슉슉 값을 넣어주면 4 빼기 2 플러스 1 곱하기 f2는 2p 플러스 q가 될 것이고 얘는 어떻게 되냐? 3 곱하기 f2니까 f2가 아까 3이었어. 3 곱하기 3 해서 9다. 요 두 개에 대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얼마 나와요? 뭐 빼줘도 되고 더해줘도 되고 마음대로 해주면 되겠네. 그렇지? 더해줬다고 치면 더하기로 해주면 얘랑 얘랑 없어지고 2q는 16 해가지고 q는 8. 그 다음에 q가 8이 나왔으면 p라는 녀석은 2분의 1 아니야? 뭔가 이상해. 맞지? 더하기. 그래. 뭔가 이상해. 마이너스 7이고 9라서 두 개를 더하면 2가 나와요. 민망하기 짝이 없군요. 자, q가 1이 나오니까 p는 얼마? 4가 나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요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p에다가 4, q에다 1을 넣어서 4x 플러스 1이에요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자, 밑에 45번, 46번을 풀어보세요. 비슷한 유형이야. 비슷하다기보다는 똑같은 유형이지. 그래요. 푸는데 아마도 2분 30초면 되지 않을까. 2분이면 2분이고 3분이면 3분이고 왜 2분 30초는 뭐죠? 무슨 거죠?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숫자예요. 지켜보고 있다. 수진아. 네. 화이팅. 준서 손이 커가지고 쓰고 있는데 뭐라고 쓰는 건지 하나도 안 보여. 손에 가려서. 부럽다. 손 커서. 이쪽으로 가면 보이지? 그래. 잘하고 있는 것 같구나. 이건 어떻게? 그 다음 여기 밑에 식 하나 더 써야지. fx를 이번엔 뭘로 나누면 돼? 그대로 써요? 괄호 좀 해주고 괄호만 해주고 곱하기 qx는 qx인데 여기 있는 qx, 여기 있는 qx, 여기 있는 qx가 다 다르지. 그래서 구분을 좀 해주면 좋아. 저기 보면 막 점을 이렇게 찍어놨지. 그래서 구분 좀 해주고 플러스 나머지가 나오겠지. 나머지가 그러면 뭐가 나올까? 여기가 2차였으니까 나머지는 1차로 써준다는 거예요. EXG? px 플러스 q 이게 이제 1차식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f 마이너스 2는 얼마? 6. f 마이너스 2가 6이다 라는 거 하나 써주고 그래요. 밑에 거 식에서 알 수 있는 거 f 플러스요? f6은 마이너스 10이다. 그래. 알았어.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인수분해를 해줘야 될 거야. 인수분해를 해주면 지수품 그래요. 40 뒤에 거 두 번째 거 풀고 있군요. 거의 다 나온 듯하구나. 그렇지. 그렇게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되지.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어떻게 f6을 넣으면 그렇지? f6은 여기 x에다가 얼마 나온 거니? 6 넣은 거. 6p 플러스 q 써봐봐. f6은
UP 플러스 Q. 왜? 이만큼은 다 0이 돼버렸거든. 그래서 UP 플러스 Q만 딱 남은 거고 F6이 아까 얼마나 그랬지? 마이너스 10이라 그랬지. 는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될까? 2는 또 여기 이만큼이 다 0이고 여기 마이너스 2P 플러스 Q가 6이래요. 그렇게 해서 요거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어보면 됩니다. 어휴 더워. 자, 두 문제 다 풀었님? 껐어요. 아우 답답해. 안 답답하니? 야 이거 피부에서 외치고 있잖아. 저에게서 수분을 뺏어가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저의 이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피부의 비결은 자주 세수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루에 한 번만. 아니야, 한 두 번은 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응? 와봐요. 그래. 왔어요. 여기요. 음. 식을 어떻게 써요? x에 1을 넣으면 응. 여기도 1을 넣죠? 그렇지. 거기다 1을 넣으면 3 곱하기 F1은 9. 네? 3 곱하기 F1은 9. 이렇게 F 쓰면 돼. 뭐야? F1. 아 F 응. 아 3 곱하기 F1. 이렇게 그렇지. 그럼 F1은 얼마? 3이라고. 3. 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자, 45번. 풀만하지? 45번. 같은 녀석이 x-6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마이너스 10. 힘들어. 자, 여튼 45번 풀이 과정. 그래요, 46번 마이너스 9예요. 자, 45번 풀이 과정을 더 이상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풀어보니까 답이 뭐 나오니 준서야? P는 얼마? Q는 2분의 3. 독특한 숫자가 나오는군요. P는 마이너스 2가 맞아요. 이거 연립방정식 푸는 과정에서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Q는 2가 나와요. 아까 보니까 식은 옆에서 불러줘가지고 제대로 썼거든. 그래서 그 연립방정식만 한번 다시 풀어봐.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 답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다음 46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한 단계, 한 스텝 더 나갔어. 어떻게 되냐? 자, 보면 x 플러스 2 곱하기 fx를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가 곱하기 qx 플러스 9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5 곱하기 f 2x 마이너스 5 요거를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q 프라임 x 마이너스 5. 아따 식 길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fx를 x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그때의 나머지를 rx라고 한대요. 곱하기 q 2 프라임 x 플러스 rx. rx는 그럼 몇 차식이 될까요? 1차. 그래요. 1차. 왜? 나누는 게 2차니까 1차 식이 되겠지. 그래서 뭐 요거를 이렇게 px 플러스 q라고 써도 돼요. 어차피 p랑 q 값을 구해줘야 되는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제일 위에 식을 딱 보니까 x에다 1을 넣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꼭 왔으면 좋겠어. 여기다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볼까? 무용한 짓이야. 마이너스 2를 무용한 짓? 자,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니, 요걸 보고 혹시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어야 되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좌변이 다 빵이 돼요. 빵이 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q 마이너스 2 플러스 9 이런 값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q 마이너스 2의 값을 알 수가 있어. 뭐 그건 이제 나중 다른 문제에서는 필요할지 몰라도 이 문제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x에 1 들어가는 값 그리고 x에 2 들어가는 값 이런 값들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윗식에다 x에다 1을 넣으면 얼마? 좌변을 써보면 3 곱하기 f1은 우변은 9밖에 안 남겠죠. 맞음? 그래서 f1 값을 알 수 있다는 거야. f1이 얼마? 3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요까지 써놓고 나서 이거 뭐야 f1 앞에 숫자가 붙어있어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말고 이게 뭐라고? 전체 x에 대한 식 쭈루룩 돼 있는 건데 괄호 붙어가지고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 앞에 3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그 괄호 값은 그냥 3을 나눠주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f1은 3이구나 라고 이렇게 써주고 밑에 식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f2의 값이 아마도 f2 값이 아니구나. x에다 2를 넣으면 여기도 넣고 여기다 넣고 하게 되면 3 곱하기 2-5니까 1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값이 들어가게 되면 f-1 값을 알 수 있죠. f-1은 -5구나 해서 요거랑 요거랑 두 개를 알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x에다 1을 넣어보면 f1이라는 녀석은 p 플러스 q인데 여기도 1을 넣어야 되니까 p 플러스 q인데 그 값이 얼마다? 3이다. 그리고 f-1이라는 녀석은 뭐 x에다 마이너스 1 넣은 거야. 마이너스 1 넣어가지고 f-1은 으로 시작했고 이만큼은 0이고 여기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p 플러스 q가 되겠죠. 마이너스 p 플러스 q가 되고 그 값은 마이너스 5더라. 해가지고 p랑 q랑 또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어요. 풀었더니 뭐가 나와요? p는 뭐 나와? p는 4, q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와서 결국 여기서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했으면 4x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치? 그래서 여기 이제 p하고 q에다가 값을 넣으면 rx라고 하는 게 뭐냐면 rx는 4x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r 마이너스 2의 값을 물어봤어. r하고 괄호에 놓고 마이너스 2라고 그렇게 써 있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으라는 거죠. 마이너스 2를 넣어서 값을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이게 최종 답이 된다는 겁니다. 훌륭하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오전반이랑 오후반이랑 진도가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 진도의 차이를 좀 내보려고 그랬는데 차이가 안 나요. 똑같아요. 똑같이 하고 있군요. 좋다고 해야 될지. 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문제는 조금 좀 머리를 조금 써야 되는 문제야. 그나마 요 나머지 정리해서 기계적으로 푸는 문제들 중에서는 조금 머리를 써야 되는 거니까 한번 일단 식을 써보고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필수 예제 10번. 다항식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플러스 3x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식 맞죠? 그 다음에 똑같은 녀석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그 값이 얼마래요?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해서 식을 두 번째 식을 쓸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역시 똑같은 녀석을 x-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그때 뭔가 몫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러면 몇 차가 나올까? 그렇지, 2차가 나올 거기 때문에 얘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쓸 것이야. 왜? 요게 3차니까 아마도 나머지는 2차 식이 나와야겠지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쳐다보니까 지금까지 풀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얘가 뭔가 인수분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인수분해 따위 안 돼요. 노골적으로 x-1 곱하기 x-1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뭔가 서로 다른 값을 넣을 수는 없고 x에다 1을 넣는 그 값밖에 안 나온다고. 그리고 여기도 뭐가 나와?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는 그 값밖에 안 나와요. 그 값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모르는 거는 a, b, c 세 개인데 x의 값을 넣을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안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식이 두 개 나온다는 뜻이거든. 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못 구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못 구한다고 대답해야 될 것 같지. 못 구해. 못 구하는 게 맞아. 왜? 모르는 거 세 개인데 식이 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값이 딱 정해지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푸는데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제일 위에 있는 식을 한번 보면 원래 이 나누는 거는 전부 다 여기도 fx고 여기도 fx고 다 똑같은 건데 그냥 생략해서 안 쓴 것 뿐이었잖아.
그래서 똑같은 식을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몫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나누는 숫자가 나누는 식이 x-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어지지만 이 세 번째 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야. 뭐냐면 위의 식이랑 똑같게 x-1의 제곱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몫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다는 거야. 위에 있는 이 qx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거 어차피 x-1의 제곱이랑 요 뒤에 있는 건 다 곱해져 있는 거니까 이만큼이 qx에 해당하는 거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지. 되니? 그렇게 보이지? 보기에도 여기 두 개 곱해져 있는 거고 여기도 이거랑 요거 두 개 합한 거를 곱한 거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는 3x 플러스 2인데 여기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엄밀히 따지면 얘랑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라 요 뒤에 있는 요 녀석을 x-1의 제곱으로 한 번 더 나눠주고 그 몫만큼을 여기다가 플러스를 시켜줘야 얘랑 같아질 거라는 거죠. 사설이 길었는데 하고 싶은 말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게 x-1의 제곱으로 나눈 거라고 생각할 때 요것도 x-1의 제곱으로 한번 나눠주고 그 몫만큼을 이쪽에 넣어주고 나머지가 나올 것인데 그 나머지가 3x 플러스 2랑 같아야 된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녀석을 x-1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무언가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3x 플러스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뭐냐면 위에서 결국 얘로 나눴을 때 남은 거는 3x 플러스 2였지.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은 녀석을 똑같은 녀석 x-1의 제곱으로 나누는데 요만큼은 몫이잖아. 그리고 요게 나머지로 나오는데 나머지가 2차라는 얘기야. 2차이기 때문에 요것도 나누는 걸로 하나 딱 나눠가지고 뭔가 나오는 것만큼 몫에다가 넣어버리고 남은 거 나머지가 3x 플러스 2가 딱 돼야 된다는 거지. 되니? 사실 요거가 이해가 되면 이제 나머지 정리는 진짜로 다 끝난 건데 그 다음부터는 진짜로 숫자 넣는 것밖에 안 남아서 요 부분만 잘 이해가 되면 돼요. 한 번만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진짜 해봐요? 뭐 이때까지 나왔던 거 1차식 이런 걸로 해볼 수도 있어요. 해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요 식을 여기다가 써볼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 있는 이 나머지지. 이 나머지 값을 x-1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무언가 몫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x 플러스 2라는 요 나머지가 나와야 요 부분 대신에 요만큼을 여기다가 써줘도 된다 이거야. 여기다 써주게 되면 x-1의 제곱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있는 요 부분을 지우고 그 다음에 요만큼 대신에 여기 있는 요만큼 대신에 요거를 한번 쏙 넣어가지고 식을 써보면 fx라는 녀석은 x-1의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1 곱하기 q2'x 그 다음에 얘가 일단 쓰고 보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고마워. 자, 그 다음에 플러스 x-1의 제곱 곱하기 qx 괜찮아. 여기 써놨으니까 괜찮아요. 필요 없어. 위에다 똑같은 거 써놨으니까 qx인데 구분 좀 해주고 q3'x 플러스 3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x-1의 제곱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묶어줄 수 있다는 거지. 묶어가지고 x-1의 제곱으로 아예 묶게 되면 나머지 x 플러스 1 곱하기 q2'x 더하기 여기 있는 거 q3'x까지 해가지고 괄호를 닫고 플러스 3x 플러스 2의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요 중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랑 여기 있는 qx랑 완전히 같게 그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다는 거지.
요게 잘 이해가 되면 딱 좋은데, 이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원래는 x-1의 제곱이라는 가느다란 채로 쳐가지고 3x 플러스 2가 딱 나왔었다고. 위에 뭐 찌끄레기 이만큼 남고 밑에 나온 나머지가 3x 플러스 2가 나왔는데, 그거보다 좀 더 굵은 채로 친 거야. 크기가 큰 걸로. 왜? 3차로 나눈 거잖아. 3차로 나누다 보니까 나머지가 2차가 됐는데, 그 나머지가 요걸로만 나눴다고 생각하면, 아까 그 가느다란 채로 친다라고 하면은 요만큼이 위에 남는 게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빠진 거 중에서도 한 번 더 걸러가지고 몫을 더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 나머지가 다시 나올 거라 이거지. 아까 그 정도 사이즈 되는 채로 다시 치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3x 플러스 2가 돼야 된다는 것이야. 요걸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지금 그거 말고 거기다가 x 플러스 1까지 곱한 걸로 나눴기 때문에 더 큰 나머지가 나온 상태인 거지.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 하고 싶냐, 아까 이렇게 나머지라고 뒀던 요거를 x-1의 제곱으로 한 번 더 나누게 되면 그때 나오는 나머지가 진짜 3x 플러스 2가 되어야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은 식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원래 fx라는 녀석을 똑같이 나눈 거잖아.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잘 안 되겠으면 그냥 이제 풀이 과정을 한번, 요 다음 단계 풀이 과정을 한번 보면 또 조금 더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요거 하나만 더 추가를 할 거야. 추가를 할 거고,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그 다음은 얘가 있잖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x-1의 제곱으로 나누어진다 라고 하면, 그때 여기 qx의 첫 번째 항은 뭘까? 첫 번째 항은 a. 왜? 얘가 x제곱으로 시작하잖아. 그리고 좌변도 ax제곱으로 시작하지. 그래서 ax제곱이 최고차 항이기 때문에 qx라는 녀석은 그러니까 그냥 a야. 그냥 a. 그냥 a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a 곱하기 x-1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고 써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요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qx가 이거 1차 항도 아니고 그냥 상수구나. a 딱 하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요거를 그러니까 대신에 어디다가 써줄 수 있냐? 요거 대신에 딱 써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식이 이렇게 되는 거, 그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식은 그대로 두고 요 식만 다시 써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fx라는 녀석은 x-1의 제곱 그리고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곱하기 q2'x가 되고, 뒤에가 플러스 a 곱하기 x-1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된다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것이야.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은 푸는 방법은 똑같아. 왜? 지금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뭘까? f1이라고 하는 녀석은 f1은 5다 라는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f-1은 얼마지? 얼마죠? 여기서 f-1은 3. 그래요.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거든.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또 이제 그 값을 넣는 거야. x에다 1 넣으면 f1은 이만큼은 다 0이고 여기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a 값도 안 나와. 는 5. 아이 재미없네. 자, 요거 말고 f-1만 쓰면 되겠네. f-1. 그러니까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f-1이라는 녀석은 이만큼 다 0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4a 마이너스 3 플러스 2. 이게 얼마냐? 3이다 라고 해서 a 값을 구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 값을 구해주게 되면 얘는 1차 방정식이네. 4a는 4 해서 a는 1이다. 자, 그래놓고 문제에서 묻는 거는 뭐니? 나머지를 구하여라. 나머지가 요만큼이었죠. 요만큼. 요거. 그래서 a에다 1을 넣어가지고 요거를 전개를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a에다 1 넣는다라는 얘기는 그냥 x-1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다라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3x 플러스 2 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요게 나머지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어요. 갑자기 앞에서는 식만 쓰면 되더니 여기서 머리를 한번 더 굴려줘야 돼요. 뭐가 달랐냐면은 그냥 값을 3개를 줬으면 그냥 x의 값에다가 3번 넣어가지고 a, b, c 각각 이렇게 구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미지수는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으니까, 값이 2개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막바로 a, b, c 값을 다 구할 수는 없었다
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고, 그래서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3x 플러스 2가 나왔던 걸로 봐서 똑같은 식이니까 x-1의 제곱으로 나눴다고 보면 이만큼의 몫에다가 요 뒤에 있는 나머지들도 한 번 더 x-1의 제곱으로 나눠가지고 묶어줬어야 된다는 거지. 묶어주면 몫이 뭔가 나왔을 텐데 여기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a가 1이 나온 걸로 봐서 요만큼에다가 플러스 1 한 게 딱 qx랑 같았다라는 거지. 그만큼이 몫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남은 나머지는 위에 있는 3x 플러스 2랑 똑같아야 되니까 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세웠던 것이에요. 뭐 그래요. 그래, 밑에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있으니까 괜찮고, 필수 예제 7번은 안 어려움. 이때까지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필수 예제 7번. 필수 7. 네. 헛소리 했냐? 내가 헛소리를 했나? 미안해요. 한 페이지가 언제 또 이렇게 뒤로 앞으로 넘어갔어. 자, 확인 체크 47, 48, 49네? 미안해. 한 페이지가 넘어가 있었어요. 자, 확인 체크 47, 48, 49를 푸는데 일단 47번은 풀어봐봐. 풀어보고 49번만 한 번 더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47, 48번은 일단 풀어봐봐. 47, 48번은 그냥 풀 수 있을 거야. 요 페이지까지만 하겠어요. 49번까지만. 플러스 ax 플러스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나올 건데, 요만큼은 x제곱 플러스 1로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qx 플러스 x 플러스 1. 준서야, 49번이야 이거. 47번에서 48번 풀었니? 응, 47번. 48번. 47번은 3개만 넣어보면 돼요. 그치? 여기는 그나마 양심 있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구하라고 해놓고 값을 3개를 줬기 때문에 그냥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a, b, c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식이 3개 나왔는데 2개씩 해야 돼요? 이렇게 식? 아니요. 통째로 해야 돼요? 그래요. 47번도 같이 풀어야 되겠구나. 그래요. fx는 x-1 곱하기 qx 플러스 5. 어우, 야, 식 쓰기가 귀찮군요. 그냥 f1은 5라고 쓸게요. 어차피 나오는 게 나오죠. f2는 9, f3은 47 나오죠. 그다음에 또 뭐야 돼?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얼마? 5고요. 그 다음에 4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9고요. 그 다음에 9a 플러스 3b 플러스 c는
어떻게요? 여기 1번, 2번, 3번, C까지는 나왔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2 빼기 1 그리고 3 빼기 1 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2 빼기 1을 하게 되면 C가 없어져. C 없애려고 그런 거야. C가 없어지고 뭐가 나오게 되냐면 3A 플러스 B는 4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3 빼기 1을 하면 요거에서 요거를 빼버려. 그러면 역시나 또 C가 없어져. C가 없어지고 8A 플러스 2B라는 녀석이 42가 돼요. 이건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연립일체 방정식이 되죠. 근데 뭐랑 할지 어떻게 찾아요? C가 똑같이 다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풀게 되는 거죠. 연립일체 방정식 할 때 3개짜리 안 했었니? 네. 3개짜리 제일 마지막에 요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교육과정에 여튼 이 3개 푸는 방법에서는 어떻게 해주냐면 3개가 있으니까 3개가 있고 식이 3개 있으면 어떻게든 풀 수 있거든. 어떻게든 풀 수 있는데 방법은 뭐냐면 문자를 하나 줄이는 거야. 네. 3개를 이용해서 3개 중에서 2개씩 묶어가지고 문자를 일단 하나 줄이고 두 문자에 대한 식 2개로 만들어주는 게 첫 단계야. 그 중에서 입혀도 되잖아요. 그래도 돼요. 부호가 다를 뿐. 어쨌든 문자 C를 없애주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야. 네. 그래서 여기는 숫자가 그냥 1이 곱해져 있길래 C가 제일 편할 것 같아서 C를 없앤 거고 마음 먹고 A를 다 없앤다든지 B를 다 없앤다든지 그래도 상관없어. A를 다 없앤다. 그게 무슨 소리냐? 위에 거를 4배를 해가지고 빼줘. 그러면 이제 B하고 C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 4하고 9하고 맞춘다든지 9하고 A하고 맞춘다든지 해가지고 또 B하고 C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오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나면 문자 2개, 식 2개니까 A하고 B 값을 구할 수 있고 그 값을 넣으면 C 값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한 거 마무리를 지어보면 이거를 2배 해주면 곱하기 2 하면 6A 플러스 2B는 8 이래 되고 빼면 2A라고 하는 게 34가 되겠네. 그래서 A는 얼마? 17? A는 17. 그래요. A는 17. 그 다음에 B를 구해보면 값이 점점 커지는데 괜찮아. A는 17. B는 마이너스 47이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47이 나오고 맞나? 네. 그래요. 그러고 나서 C는 그러면 얼마가 될까? 여기에다 A에다 17 넣고 B에다 마이너스 47 넣어서 C 값을 구해주면 되거든. 그럼 C 값 구하면 35가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17x 제곱 마이너스 47x 플러스 35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냥 하면 된다더니 생각보다 A, B, C 구하는 게 힘들죠. 48번은 진짜 48번은 쉬움. 화이팅. 48번은 레알 쉬움. 뻥 아님. 식 한 번만 써봐. 48번. 준서야 식은 쓰고 있지? 47, 48, 49 계속해서 문제 읽으면서 식을 쓸 줄 알아야 돼. 최소.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 힘내요. 왠지 48번도 여기 써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군요. fx는 x-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고 그 다음에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이다. fx를 x-1의 제곱 그리고 x-3으로 나눴을 때 그때 이 나머지를 구하여라. 곱하기 q 프라임 x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는데 48번이랑 49번이랑 비슷한 유형이었구나. 내가 잘못 봤다. 어쨌든 얘를 요렇게까지 식 썼니? 요렇게까지 썼으면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복습해 보죠. 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녀석이 a 곱하기 x-1의 제곱 꼴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던 녀석으로 나오는데 뒤에가 아무것도 없어. 그치? 여기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잖아. 아까 문제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뒤에 찌질하게 나왔었는데 3x 플러스 2라는 게 나왔었는데 여기는 나눠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끝이라고. 요거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아가지고
원하는 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F3이라는 값은 F3은 5인데 밑에 식에도 이제 x에다가 3을 넣는 거지. 3을 넣게 되면 좌변은 F3이 나올 거야. 좌변에 F3이 나오고 이만큼은 0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 요걸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a 곱하기 x-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a 곱하기 x-1의 제곱인데 x가 얼마라고? 3. x가 3 넣었으니까 4a. 그래. 4a라는 녀석이 얼마인지 보니까 5래요. 그래서 a는 4분의 5군요. 라고 해서 여기다 쏙 넣어주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에다 뭐라고 쓰냐? a에다 4분의 5를 넣었으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그냥 4분의 5 곱하기 x-1의 제곱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그래요. 요거 하나만 이해하고 가면 되는 거임. 49번 여기 식을 써놨어요. 그 문제를 보면서 식을 쓰면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걸 한번 눈으로 한번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해보고 다항식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래요. 그랬을 때 이렇게 나눴을 때는 나올 것인데 요거를 또 뭘로 나눠줄 수 있냐?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녀석으로 나눠줄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 돼야 된다는 거고 여기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왔고 그렇게 하면은 여기 앞에 x제곱 플러스 1에 요거랑 맞춰야 되니까 q3 q 땡땡땡 x라는 녀석이 아마도 a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준다고? 여기 있던 거는 써먹었으니까 여기 있는 거 f1이 4다라는 걸 이용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식에다가 f1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만큼 다 0이고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넣어야 되니까 2a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f1이 여기서 4였죠. 요 4를 갖다 써주면 a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a가 1이 되겠네. a가 1이 돼서 그러면 여기서도 나머지를 구하라는 거지. 나머지를 구하라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a에다 1을 쏙 넣어서 나머지를 최종적으로 구해주면 되겠어요.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1 해가지고 나머지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어우 훌륭해요. 이거를 이렇게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여줘서 고맙구만. 그래서 쎄는 어디까지 푸냐? 숙제는 계속 나오는데 책이 왜 이렇게 너덜너덜함? 근데 깨끗한데 너덜너덜해? 뭐지? 신기해요. 자, 어디까지 풀면 되느냐? B단계만 풀면 되는데 우리 이제 나머지 정리를 꽤나 했어요. 나머지 정리를 해가지고 179번까지만 풀어오면 되겠군요. 179번. 다음 시간에 나머지 정리를 마저 하고 그 다음에 복소수로 갈 거야. 복소수로 갈 거니까. 네, 안녕히 가세요. 179번입니다. 179번. 얘들아 점심 맛있게 먹으려무나. 빠이.